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원더굴 라이프 행복전도사 전창진입니다. 네, 오늘은 그랜저 하이브리드 그리고 K8 하이브리드 이 두 차종을 한번 가지고 나와 봤는데요. 외관 디자인부터 내부까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네, 우선 이 그랜저 차량은 이렇게 라이트가 일체형으로 돼 있어서 약간 아이언맨 이런 거를 연상시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K8 차량은 이렇게 다이아 그릴을 강조하면서 LED도 다이아몬드 형식으로 이렇게 나와 있네요. 뒷모습도 마찬가지로 리어 램프가 일체형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K8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외관엔 호불호가 많이 갈리기 때문에 사실 디자인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게 좋지만 지금 그랜저가 할부 대비 500만원에서 한 1000만원 정도까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차량이라서 왜냐면은 렌트사에서 그랜저가 훨씬 더 잘 나가기 때문에 많이 대량으로 뽑아놓은 차예요. 그래서 승용차 중에는 이 그랜저가 지금 현재로선 가장 저렴하다고 볼 수도 있는 차인데, 소나타 가솔린 풀옵션이랑 그랜저 하이브리드 풀옵션이랑 가격이 거의 맞먹어요. 그랜저부터 한번 탑승을 해보겠습니다. 내부 센터페시아도 약간 이런 부분이 택시 미터기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공조기가 여기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아우디 A6 같은 경우도 이쪽에 달려 있는데 사실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미래형 디스플레이를 약간 강조한 느낌이라서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댓글들을 보면은 뭐 그랜저는 미터기처럼 이렇게 공조기가 나와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일체형으로 굉장히 이쁜, 그리고 그랜저 IG도 이렇게 돌고래 모양으로 생겼었는데 저는 센터페시아 이 윗부분은 정말 완벽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보통 차들이 이렇게 살짝 기울어져 있어요. 그런 거보다 저는 조수석에 탄 사람도 같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게 아니고 일자로 가는 게 저는 오히려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요즘에 이런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선택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앞자리 부분은 제가 운전을 하는 상태로 맞춰놓고 뒷자리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그랜저의 장점이 전장도 이제 K8은 5015mm 정도, 그리고 이 그랜저는 5035mm 정도예요. 와, 그런데 이 그랜저의 특장점이 뒷자리가 정말 넓습니다. 제네시스 G80이랑 비교를 하면은 거의 주먹 하나가 더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건데, 소나타의 풀옵션을 할 바에 그랜저 무옵션으로 하셔라. 왜냐면 승차감 자체도 다르고 현재 그랜저도 너무 싸게 나온 상품이 굉장히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 그랜저를 추천을 해드립니다. 내부가 정말 넓고 승차감이 굉장히 뛰어나요. 거기다가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은 정말 G80만큼의 그런 승차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K8 차량으로 와봤는데요. 이 디스플레이는 운전석 쪽으로 살짝 꺾여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거의 운전자를 배려한 이런 디스플레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운전석 쪽으로 조금 꺾여있는 것보다는 저는 조수석도 같이 볼 수 있게, 왜냐면은 이 디스플레이로 영화도 보거든요. 요즘에는 넷플릭스를 켜가지고. 하지만 공조기는 너무 이뻐요. 이 버튼만 누르면은 이제 라디오 또는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 그리고 이 버튼을 누르면은 이제 에어컨이나 온풍기를 틀 수가 있는 상태로 바뀌죠. 그리고 기어는 K8은 약간 이런 식으로 다이얼식 기어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랜저는 변속기 부분이 우측 와이퍼 밑에 이렇게 달려 있어서 약간 벤츠를 따라한 느낌도 많이 나는데 저는 오히려 K8이 나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그리고 다른 차를 타다가 이 차를 타면은 후진 그리고 드라이브 이런 식으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파킹은 이쪽을 누르는 상태고, 사실 저는 이런 데쯤에 그냥 기어봉이 있었으면 제일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야 운전하는 맛이 나거든요. 요즘에 기어봉이 없는 게 사실 저는 제일 아쉽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게 급발진이라도 나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N단으로 바꾸고 또는 이렇게 패들 시프트 왼쪽을 계속 눌러주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조작하기가 힘들게끔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기어봉이 여기에 달려 있으면 왼쪽으로 그냥 넣고 밑으로 내리면은 하단 변속 또는 위로만 올려도
그냥 중립으로 가기 때문에 오히려 급발진이 나는 상태에서는 이런 기어봉이 좋죠. 네, 그런 문제들도 이제 현대 기아 자동차가 해결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네, 언능 빠르게, 네, 이런 급발진도, 네, 국산차든 수입차든 마찬가지로 빠르게 해결이 됐으면 하는 문제입니다. 네, 제가 운전하는 상태로 이렇게 맞춰봤는데요. 네, 이 자리에서 그대로 뒤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 K8 차량도 저 그랜저보다는 약간은 좁은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하지만 시트가 우선 베이지 시트라서 조금 더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제 무릎은 거의 네, 주먹 하나 반 정도가 들어가네요. 네, 그랜저보다는 약간은 좁은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조수석, 네, 조수석을 보면은 이렇게 롤스로이스의 천장처럼 네, 약간 별들을, 이게 밤에 보면은 약간 더 잘 보이지만 네, 이렇게 은하수의 별들이 쏟아지는 것처럼 네, 이렇게 보이기도 하네요. 이런 부분은 굉장히 기아 자동차가 잘 만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손잡이 부분도 그랜저는 이런 식으로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네,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K8은 이 손잡이 부분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게 아니고 네, 그냥 이대로. 저는 사실 겨울철에 비가 왔다가 뭐 영하 10도까지 올라가거나 하면은 이게 안 나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굳이 이런 부분은 뭐 들어갔다 나왔다가 할 필요가 없게 했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리고 손을 다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고 해요. 굳이 이런 거를 만들어서 비용을 올리기보다 다른 데 원가 절감을 하지 말고 이제 더 들어갔으면 하는 이런 바람이 저는 더 크네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휠 같은 경우는 K8은 이렇게 스퍼터링 휠이 적용이 되고요. 네, 그리고 그랜저는 블랙잉크 에디션이기 때문에 네, 휠이 이런 모습으로 젊은 분들이 타시기에도 굉장히 적합한 게 그랜저예요. 네, 그리고 그랜저 키와 K8 키예요. 네, 이 두 가지를 비교해봐도 약간 이 그랜저는 너무 장난감처럼 이런 키를 갖고 있고, 저는 오히려 K8이 약간 더 고급스러워 보이긴 하는데, 네, 굳이 여기에 현대 마크를 이렇게 넣을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굉장히 많이 들고요. 네, 이런 부분이 약간 아쉬운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산타페도 그렇고 H자를 너무 강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이런 차가 무슨 포르쉐 벤츠라도 되면은 저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현대 마크를 이렇게 크게 넣는 게 굳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예, 이런 부분이 약간 아쉽고요. 그리고 키 느낌만 봐도 이게 정말 그냥 완전 플라스틱 쪼가리, 네, 이런 느낌이 굉장히 강해요. 이거는 그랜저를 주행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네, 이런 부분이 진짜 아쉽긴 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정말 아쉬운 점이, 네, 보조키가 원래 보통 이 키 안에 달려 있잖아요. 와, 근데 이쪽에 보조키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 이거는 솔직히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키를 두 개를 가지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왜 굳이 여기다 놨지? 그냥 여기서 이렇게 똑 빼가지고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저는 손잡이 부분보다 차라리 이런 거에 조금 더 그 비용 갖다가 신경을 썼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이 이제 인식을 하시는 게 K8은 약간 젊은 사람이 타는 거고 그랜저는 약간 나이가 드신 분들이 타는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요즘에는 그랜저 선호도가 젊은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제가 그러면은 바로 그랜저 견적을 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지금 잠깐 이렇게 견적칸으로 제가 왔는데요. 렌트사에서 웬만하면은 K8보다는 그랜저를 많이 뽑아놔요. 그랜저 하이브리드가 77대, 그리고 다른 렌트사에서도 그랜저 하이브리드가 굉장히 많고, 그랜저 그리고 K8은 거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11월부터는 선구매 그랜저가 초특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금리도 12월에는 11월보다 더 내려간 초특가예요. 어쨌든 렌트사에서 굉장히 많이 뽑아놓은 그랜저들을 비교를 해볼 텐데, 만약에 K8은 차량 가격이 5,180만원짜리 기준으로 만기 인수가를 20%로 잡고 1,030만원을 내가 내고 인수를 하니까, 네, 여기서 1,000만원은 돌려받으면서 인수를 하는 시스템으로 106만원이 나오거든요. 하지만 그랜저 선출고 같은 경우는 5,423만원짜리 K8 풀옵션보다도 더 많은 옵션들이 들어간 이 그랜저 차량이 오히려 월 납입
납입료가 102만 원이 나오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만기 인수 가격을 20%로 똑같이 잡았을 때 이 가격으로 나오고, 차량 가격이 3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지만 이 두 차종은 렌트료가 오히려 5,400만 원짜리가 더 저렴합니다. 여러분들이 할부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 있는데, 가장 저렴한 금리가 5.3% 정도가 돼요. 그래서 그랜저를 보면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할부로 했을 때 66만 9천 원 정도가 나오는데,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차량 가격을 한 5,429만 원 정도로 잡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기회를 놓치면 할부로 했을 때 월 납입금 그리고 처음에 보증금과 동일하게 2,718만 원을 넣고 월 납입금이 3,200 정도 나오거든요. 48개월 동안. 하지만 장기 렌트는 보험료 그리고 자동차세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내가 인수를 하는 데까지, 여러분들이 만약에 인수를 하면은 4년 뒤에 한 2천만 원의 7%를 추가적으로 납부하는 거 제외로는 아무것도 낼 게 없어요. 보험료도 0원, 자동차세 그리고 지역가입자도 건강보험료가 오르지가 않습니다. 이 차도 재산으로 잡히기 때문에 지역가입자들은 건강보험료가 올라가기 마련인데요. 어쨌든 이 잔존가치 1,000만 원을 내니까 1,000만 원을 환급 받으면서 인수를 하는 데까지 5,900만 원 정도가 들고요. 거의 6천만 원 정도가 들고, 할부 같은 경우는 이 두 개만 합쳐도 거의 6천만 원 정도가 드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보험료 그리고 자동차세는 여러분들이 무조건 납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지역가입자분들은 건강보험료까지 추가로 오르시고, 일반 개인분들이 6,400 정도가 들고, 만약에 개인분들이 장기 렌트를 했을 때는 5,990만 원 정도가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400에서 500만 원 정도는 세이브 보면서 구입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보험료가 저렴하시다, 80만 원 밑으로 나온다라고 하시면 장기 렌트는 36개월만 끊고 렌트를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왜냐면 보험 유율이 3년이 지나면 초기화가 되기 때문에 기존 차량을 한 일주일 정도 보험료를 더 내고 이 차를 인수하면은 바로 그 보험을 연동시켜서 끊는 방법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1577-8319 위 번호로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지금 재고차가 굉장히 렌트사마다 너무나도 많습니다. 네, 이렇게 견적까지 알아봤는데, 네, 그랜저랑 K8, 그랜저가 지금 정말 저렴하고, 이렇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정비도 포함 상품이라서 지금 굉장히 좋아요. 그 렌트사에서도 더 많은 대량으로 뽑아놓은 차량들이 그랜저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랜저를 추천해드리고요. 사실 뭐 디자인은 호불호가 갈리지만 저는 차를 구입하는데, 차는 어차피 소모품이에요. 그래서 가장 편한 차를 선택을 해야 되고, 거기다가 가격도 저렴한 게 오히려 좋겠죠. 네, 지금까지 원더골 라이프 전창진이었고요.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저에게도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앞으로도 더 많은 할인 정보로 보답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